천지개벽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TV 이근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고 가정은 행복하시고 하시는 사업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근봉의 시사주간 팩트.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가 사람을 삼켰습니다. 몇 명? 38명을 저수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29일 경기도 인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내부에서 작업하던 인부 78명 가운데 38명이 숨지자는 대형 참사가 난 것입니다. 이거 조선일보 30일째 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뭐 잘못했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인은 분석해야겠지만 사고 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는 행정부가 6번을 지적했답니다. 공사 불법이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막 공사를 시작했답니다. 화재 위험 6차례 경고, 시공사 계속 묵살했답니다. 그러면 관계 부처가 6번의 묵살했으면 수습을 시켜서 일을 못하게 해야죠. 지하 2층에서 4명, 지하 1층에서 4명, 1층에서 4명, 2층에서 18명, 3층에서 4명, 4층에서 4명, 주 4명씩 죽었습니다. 2층에서만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족은 뭐 말하면 뭡니까? 이것저것 엄청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연들이. 옛날 도서관 불날 때도 많이 죽어가지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안 되면 수습을 시키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일을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답답합니다. 죽은 다음에 뭐 누구 묻고 누구 사건 뭐 잘못했는지 잘했냐면 뭡니까? 그 전에 단속을 잘해서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이나 화재 경고를 당했는데도 시공사에서 묵살하고 간다면 그걸 중지시키도록 정부 기관에서 액션을 취했어야죠. 그 다음 오늘 기쁜 소식을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4월 20일 날 신문인데, 손흥민이가 나 28세입니다. 35세 호날두 추월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손흥민이 세계 선수로 유명한 호날두보다 월급을 추월해서 더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한국의 자랑 아닙니까? 예산 이적료 851억 원 평가받아 10년 만에 600배 차이로 뛰어내렸습니다. 10년 만에 600배 뛰어버려. 600배가 엄청나게 뛰었죠. 그래서 손흥민이가 호날두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더 훌륭한 세계 선수가 됐다는 걸 기쁨으로 알려드리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손흥민이 EBL 28년 역사 손에 그 세계적 골 멋지게 넣은 걸 말하는 겁니다.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73m 드리블 해가지고 골인 시키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 문전에서 혼자 쭉 한 5명을 달고 막 공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문 앞에 가서
키퍼한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10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이 세계에서 제일 멋지게 들어간 골로 선정이 돼서 손흥민이 호날두보다 돈도 많이 받지만 골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22만 개가 3월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 4월 29일자 신문인데 3월 사업체 조사 중 사상 첫 감소, 숙박업, 음식업이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조업도 1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숙박업 뭐 됩니까 요즘에? 안 되니까 그냥 종업원이 줄어버렸고 제조업 공장 하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냥 1만 명 줄고 그래서 22만 명이 줄어서 실업자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죠? 문화일보 그 4월 28일자 난 건 여권 관제 기부운동 제2의 금모으기 수십억 추진 기업 등 사실상 압력 가능성 청와대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재난 지원금을 계기로 최소 수십조 원의 규모의 실업을 대비 기금 마련을 범국민 운동을 벌릴 것을 28일 말했다. 전 가구 최대 100만 원 지원금을 긴급 재난금으로 대한 자발적 수령으로 거부와 함께 고소득층으로부터 플러스 알파 기부 받는 것을 제2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들어보면 그러면 좋습니다. 제 금모으기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싸운 질본 의료진 수당 삭감에서 돈을 뺐습니다. 왜? 코로나 지원금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조선일보 4월 27일자 난 겁니다. 사설에. 코로나 정부가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법정 휴가를 못 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 보상비 4천억을 삭감하면서 청와대, 국회, 감사원, 총리, 국정원, 힘센기관 등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청와대, 국회, 국무실, 금강원, 또 뭐 하나 더, 국정원. 근데 힘센 데는 그냥 안 보고, 자기들은 안 내고 남 보고 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월급을, 국민 월급 다 삭감하고, 앞으로 기업도 다 될 건데, 이 사람들 안 내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는 이번에 당선들어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첫 달 월급을 1,000원 다 기금으로 내놓아야 된다. 왜? 그래야 21대 대통령, 21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거기 다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은 한 채씩 내놔버렸어요. 기부로. 안 팔린다고만 하지 말고. 또 땅도 많은 사람은 땅도 몇천억씩 내놔버렸어요. 죽을 때 그 가지고 갑니까? 돈 많이 남겨놓고 누구든 죽으면 자식들 쌈만 합니다. 서로 자기가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정원, 국감은 다 후원금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4월 28일, 100일 맞이해서 거의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여기서 땀방울 흘리면서 일한 영웅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박수를 보냅시다. 왜? 이들은 엄청 힘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코로나 정은경 코로나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으로 코로나19 관련 첫 국내 논문을 발표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처음 당했기 때문에 이 정은경은 본부장 맡고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을 논문 내가지고 세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돈 번 데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장지, 방진복, 그 다음에 마스크. 여기서 재택구 근무 컴퓨터용 용품 99% 올라갔습니다. 화장지 249%, 즉석밥 100% 올라갔습니다. 의료 방진복 32,500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배 이상 올라가도 돈을 좀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험 못한 경기 침체 우려. 조선일보 4월 28일째 나온 겁니다. 그간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리들은 가운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 없는 어려운 시즌을 겪고 있다. 특히 세계 교역이 급감하고 수출 중심의 의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보고 있다. 즉 말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세계적으로 못 하니까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좋지 않은 말을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선일보 4월 28일째 나오는데 무기 기밀 빼내가는 국방연구소 직원들 간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산 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연구원 20여 명이 지난 수년간 1인당 수십만 건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다고 한다. 한 사람은 혼자 68만 건을 빼간 사람도 있고 기밀 68만 건이나 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설계도, 소스, 코드를 빼가지고 미국, 중국에 팔고 일본에 판다. 그것도 20명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 잘하고 퇴직금 타고 그랬으면 애국자로서 국민의 사명을 다했으면 돼야지. 그걸 USB에다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팔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게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국가에서 녹 먹고 나와서 그 설비, 설계, 코드를 팔아먹으면 그 개발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나만 잘 살지 않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보고 답답하다고 어떤 사람 보고 답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돈 성추행 또 나왔습니다. 오고돈 이금하고 또 있답니다, 저번에. 근데 오고돈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는 거 같습니다. 오고돈을 빨리 잡아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잘못 있으면 빨리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여성단체에서 고발한 거 아닙니다. 이번 여성단체는 부산 여성단체에서 한번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우리나라 여성단체 일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이때 말을 해야지. 그래서 어디서 고발했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오고돈이를 고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고돈이는 빨리 나와서 죄값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동아일보 4월 29일자에 다세대 주택의 장롱에서 비닐 쌓인 할머니, 손자 시신이 나왔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장롱 안에서
비닐에 쌓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 사건을 가능을 높이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동작구 상주동 다세대 주택에서 A씨와 B군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죽인 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그것에서 자기 뭐 애인인가 어떤 사람 드는 사람하고 같이 동거하다가 잡혔습니다. 물론 돈의 건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으로서 도덕심, 양심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없어졌어요? 막 사람 죽이는 거죠. 뭘 파리 목숨 같지 않아? 아유 답답한 사람. 그 용기로 돈을 벌면 뭐해서 못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4월 15일 날 총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아직도 선장을 못 잡았습니다. 김종인 보고 4개월짜리 위원장을 쓰라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4개월을 뭐 하겠습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당이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은 보수와 중도가 왜 안 가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숙제 중에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고서 스스로 다선 의원도 반성하고 이번에 당선된 조선 의원도 반성해서 반성한다는 의미로 360일을 살아가시면서 시민을 대할 때 여러분의 거취가 달라지고 미래의 통합당의 앞날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싸우고 있으면 그 19%도 많은 겁니다. 또 떨어집니다. 막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서로 잘못을 늦추고 내가 앉는다. 서로 내가 감투를 앉는다 해가지고 만들어야 청산입니다. 내가 대통령 나온다. 내가 뭐한다. 하면 뭐합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혁을 차릴 사람을 서로 추려서 내보내야지. 제가 볼 때는 답답합니다. 하는 짓이.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아는 일을 그렇게 못하고 답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정숙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 15분으로 비례당으로 당선된 사람. 이 사람이 뭐야? 양정숙이가 엄청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자 위반, 명의신탁 위반, 양승 당선의 공직성 위반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신민당에서 쫓아냈고 당규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출당시켰습니다. 그래도 현직 국회의원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양정숙 후보는 빨리 국회의원 자리를 벗어나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민주당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는 장사가 안 되는 명동 1번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 임대라고 써있는 거, 샀다면 내린 거. 여기는 울산 도시입니다. 울산 도시가 여기도 완전히 상가는 무너지고 임대라고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안 되고 지방도 안 되고 이제 코로나가 끓이면 뭐만 생긴다? 실업자만 늘어갑니다.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0만 7천 명입니다. 곧 2만 명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를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1조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반도체 14.9%가 떨어졌습니다. 일반 기계 마이너스 20%입니다. 석유화학, 완성차, 철강, 섬유 제품, 자동차 제품,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56.8%입니다. 17억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서
40.9% 9%입니다. 10억입니다.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40%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 국민에게 4인 가족에게 4일부터 순차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또 안 받는 사람은 또 세금에서 제해준다고 했습니다. 14조 3천억을 사상 첫 재난지원금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가 중국의 코로나 배상 책임을 진지하게 조사해서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보다 더 많은 것을 돈을 내라고 미국에서 지금 조사 중이니 중국이 답답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미국 실업자가 6주 만에 3천만 명으로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동차가 안 팔려서 쭉 있는 거.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려움을 겪고 또 미국 트럼프가 중국에게 코로나 책임 돈 드는 걸 전부 다 배상하라고 지금 연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근봉 시사 주간 팩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